지난 아쉬움을 남긴 아시안컵 이후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크리스만 감독 책임론이 뜨거운 가운데 축구협회가 거취 논의를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요. 경기 전날 선수들이 또 몸싸움을 벌였다는 충격적인 이야기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시계를 한번 아시안컵 당시로 잠시 돌려보겠습니다. 요르단전이죠. 네네. 당시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그 전날? 요르단과의 준결승전 손흥민 선수가 이 손가락 일부에 하얀 붕대 테이핑을 하고 등장했습니다. 단순한 부상 예방 차원이겠거니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만 사실은 여기에는 충격적인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요르단전 바로 전날 저녁 식사 시간에 대표팀 모두가 함께하는 만찬 자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만찬은 결전을 앞두고 화합하는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강인을 비롯해 몇몇 선수가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들은 탁구를 치던 중이었고 시끌벅적하게 탁구 치는 소리가 들리자 주장인 손흥민 선수가 제지를 시도했다고 합니다. 중요한 경기 전날에 그것도 대표팀이 모인 자리, 그것도 아시안컵 준결승, 결승을 앞두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이 불참했다. 이런 상황이라면 주장으로서 한마디 하는 게 당연한 일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알려진 바에 따르면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주장으로서 경기에 집중해라, 휴식해라라고 그 탁구하는 선수들을 꾸짖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강인 선수가 불만을 드러내면서 탁구를 치는 게 잘못된 건 아니지 않느냐, 코치들도 아무 말 않는데 왜 내 휴게 시간을 방해하느냐, 이런 식으로 반발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알려진 가운데 심지어 그 과정에서 이강인 선수가 도를 넘어서는 말까지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러면서 이제 시비가 붙어서 이제 선배 선수들과 후배 선수들 간에 몸싸움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굉장히 이제 뭐 아수라장이 됐다 이런 말까지도 나오는데, 그 과정에서 손흥민 선수가 몸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손가락이 옷 같은 데 걸리면서 이게 탈구가 되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부상을 당했다는 거예요. 이래서 결국 뭐 선수단 내부에서 크게 문제가 됐다고 하는 건데, 그다음에 이강인 선수 측에서 공개한 입장문을 보면 애초에 알려지기로는 손흥민 선수가 이강인 선수의 멱살을 잡았거나 또는 목덜미를 잡아서 이강인 선수가 주먹을 날렸다, 손흥민 선수 얼굴에, 그렇게 보도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강인 선수 측에서는 주먹을 날렸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탁구는 항상 쳐오던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축구협회에 따르면 두 사람은 당일 화해를 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지만 어쨌든 대표팀의 결속력은 무너졌고 그 다음날 요르단 경기에서 역대급 졸전을 펼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요르단전이 끝난 뒤 이 손흥민 선수는 대표팀 은퇴를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했기 때문에 또 팬들에게 충격을 줬습니다. 이 손흥민 선수의 그 발언부터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먼저 앞으로 대표팀을 계속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감독님께서 뭐 저를 더 이상 생각 안 하실 수도 있고 앞으로의 미래는 뭐 잘 모르기 때문에. 감독님이 저를 더는 생각 안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크리스만 감독이 손흥민 선수를 대표팀에 안 뽑을 수도 있다, 이런 취지로 들었는데 이 앞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좀 담겨져 있네요. 그렇죠. 당시만 해도 아니 지금 우리 국민들이 제일 사랑하고 이 실력도 제일 좋은 손흥민 선수를 왜 배제하겠어. 손흥민 선수가 본인이 이제 만 31살인 나이를 고려해서 한 발언인가, 이런 해석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이 탁구 사건에 이 어떤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의 이 다툼, 이거하고 비춰서 이 발언을 이제 팬들이 다시 해석해 보는 거죠. 그랬더니 여기에 이유가 있었구나. 이 관련된 보도들을 종합해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대표팀 중에서 고참 선수들이 이 요르전날 당일에 감독을 찾아갔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을 찾아가서 이강인 선수를 좀 배제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 그래요. 이것은 다른 게 아니라 팀워크를 중요시 여기는, 이게 팀워크가 중요하다 생각해서 했던 행동이라는 거죠. 하지만 클린스만 감독은 그날 어떻게 했습니까? 이강인 선수 선발로 내세웠습니다. 근데 이게 전술의 일부인지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지만 결과론적으로 보면 이날 이강인 선수는 손흥민 선수에게 단 3번 적은 횟수만에 패스를 했습니다. 자, 선수 간 다툼이 있었고 일부 선수들의 요청에도 감독은 이강인 선수를 중용을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클린스만 감독이 SNS에 올린 이 또 한 문장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클린스만 감독은 지난 7일에 이 아시안컵 준결승전에서 요르단의 0대2로 충격적인 패배를 기록한 후에 자신의 SNS에 사진 한 장을 올렸습니다. 대표팀이 동그랗게 모여서 어깨동무를 한 사진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는 영어 한 문장이 있었는데 이제 우리말로 해석을 하면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한
팀이 되어야 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이 발언은 별다른 주목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요르단전을 앞두고 이렇게 선수들 사이에 갈등이 불거졌다는 보도가 나온 뒤 재조명되고 있는데요. 클리스만 감독이 팀 내 갈등이 있었음을 암시한 것 아니냐는 해석과 함께 감독이 균열을 알면서도 방치했다. 또 팀워크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실제로는 그냥 해줄 선수를 찾았다는 점 등이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몸싸움 사건이 알려진 뒤 이강인 선수가 더 좋은 선수가 되겠다면서 사과문을 올리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은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이강인 선수를 언급했던 이 대표팀 선수들의 과거 발언도 다시 재조명되고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형들한테 많이 까부는 건 뭐 많이 다들 아시겠지만 그게 이제 가끔씩 이제 선을 살짝씩 넘을 때가 있어요. 강인이는 이제 저희 좋다고 이제 장난을 치는 건데 이제 각자 서로 예민할 때가 있는데 그걸 이제 강인이는 모르고 장난을 치는 거죠. 강인이가 정말 좋은 선수고 리그에서 잘하고 있지만 강인이만을 위한 팀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집중이 너무 강인이한테만 가면 강인이한테도 분명히 큰 상처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선을 넘을 때가 있다. 또 이강인만을 위한 팀이 되면 안 된다. 뭐 과대 해석일 수도 있지만 이 사건을 듣고 나서 보니 굉장히 좀 의미심장하긴 하네요. 관련 보도에 따르면 이미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강인과 손흥민 등 고참 선수들 사이에 감정의 골이 있었다고 합니다. 다만 대표팀 내 갈등은 이들 사이에만 존재하지는 않았다고 하는데 아시안컵 내내 선수들이 나이별로 따로 노는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훈련장에서 그룹을 쭉 훈련할 때도 같은 무리끼리 어울렸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일부 누리꾼들 전임 감독인 벤투 감독의 행보를 주목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벤투 감독은 이강인 선수의 기용에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2022년 9월 A매치 대표팀에 발탁은 됐지만 교체 명단에만 이름을 올릴 뿐 뛰지를 못했는데 특히 월드컵을 앞둔 평가전에서 6만 관중이 이강인을 연호함에도 불구하고 단 1분도 뛰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논란이 번지기도 했었죠. 그렇지만 벤투 감독은 카타르 월드컵 당시에는 이강인 선수를 조커로 기용하는 등 일단 적응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렸던 것일 뿐 확대 해석은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마다 이 개성 강하고 또 이 나이대도 다양한 여러 선수가 모이는 이 대표팀에서 일부 갈등은 사실 뭐 예전부터 피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동안 뭐 암암리에 선수들 사이에 갈등도 있어 왔었고요. 그런데 이 사건은 이 축구협회에서 재빠르게 인정을 했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대표팀 내 다툼이 영국에서 더선이란 대중지에서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나서 축구협회가 이걸 재빠르게 인정을 했어요. 이와 관련해서 축구인들 사이에서 팬들 사이에서 음모론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음모론인데 내용을 전해드리면요. 지금 현재 이 클리스만 감독에 대한 경질 요구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축구협회가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대응했다. 또 이강인 선수까지 굉장히 또 신속하게 사과를 했다. 너무 일사천리로 이루어지지 않았냐는 의구심입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아니 협회면은 좀 선수를 보호해야 되고 일단은 완전하게 드러나기 전까지 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다른 일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다가 이 일에 대해서만큼은 이렇게 재빠르게 인정한 것은 혹시나 이 클리스만 감독 또 축구협회에 대한 비난 여론을 이 선수들에게 돌리려는 그 시선을 돌리려는 의도가 아니냐 이러한 음모론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 첫 보도가 영국 매체다 보니까 혹시나 클린스만 감독이 이제 독일 출신이고 미국에 거주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클린스만 감독이 흘린 게 아니냐 이런 음모론도 제기가 됐는데 혹시라도 요 클린스만 감독이 흘렸다는 음모론이 사실이라면 저는 이건 너무 잘못된 것인 게 선수들에게 이거는 잘못이 돌려지는 게 아니죠. 선수들 팀워크를 구축하지 못했다. 그 팀워크가 부재하다. 이것 또한 저는 오히려 클린스만 감독의 경질론에 대해서 불을 붙일 수 있는 그러한 실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뭐 영국 매체에서 기사가 처음에 보도가 됐는데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었고 디테일이 강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뭐 보는 저도 이건 대표팀 내부에서 내부 고발이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까지 이런 걸 알 수 있을까? 더군다나 이 아시안컵이고 월드컵도 아닌 아시안에서 열리는 이 대회를 영국 매체가 어떻게 이렇게 잘 알고 있을까라고 했는데 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감독이 과연 그런 행동까지 했겠습니까?
그런데 일각에서는요, 앞서서도 이런 그런 모습을 보였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이 요르단과 졸전과 패배 원인에 대해서 선수 탓을 하려고 했다, 이런 지적이 나왔는데요. 클린스만 감독은 카타르에서 귀국한 8일 저녁에 요르단전 패배 원인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요르단은 강인, 희찬, 흥민이와 같은 우리의 공격진들에게 공간을 내주지 않으면서 골로 이어질 만한 기회를 허용하지 않았다. 이게 바로 내가 경기 후에 화가 났던 이유다, 또 실망했던 이유다. 이렇게 특정 선수들의 이름을 콕 집어서 언급을 했는데요. 축구 팬들 사이에서는 감독이 팀 내 갈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 패배 후에 선수 탓을 하려고 했다, 이런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상대가 우리 주 공격수들을 잘 묶었다. 그거를 풀려고 클린스만 감독 20몇 억이 넘는 연봉을 주고 데려온 건데, 그럼 감독이 하는 역할이 그러면 선수들이 알아서 하면 감독 역할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자, 그동안 이 축구협회는요, 다른 건 몰라도 이 클린스만 감독에 대해서 내부 단속은 잘하는 감독이다, 이렇게 감싸왔었거든요. 과연 이게 단속을 잘한 감독일까요? 클린스만 감독이 항상 얘기가 나왔던 것이 전술은 약해도 심리적 통솔은 정말 잘한다. 선수들을 심리적으로 북돋아준다.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심리적 통솔, 선수들 심리 장악, 그것마저도 지금 안 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하면 그래도 대표팀의 조직력, 투지, 그런 게 유명했었는데, 조직력과 투지가 완전히 와해된 사상 초유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클린스만 감독이 너무 지금 무능력한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오늘 11시부터 축구협회에서 전력 강화 위원회를 열고 있는데, 주요 안건이 바로 클린스만 감독의 거치 문제입니다. 아무래도 분위기를 보면 경질 의견이 많이 나올 것 같긴 한데, 다만 그 경우에 어쨌든 클린스만 감독이 아시안컵 4강이라는 성적을 내긴 냈거든요. 어떤 명분으로 경질을 할 것인지, 또 경질할 경우에 최대 100억 원에 달한다는 경제적 부담, 위약금,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걸림돌로 남았습니다. 자, 이 국가대표는요, 개인을 위한 팀이 아닙니다. 이 태극마크가 부여하는 의미와 책임감, 이 선수는 물론 감독 모두가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